소니는 어디 갔냐? 사라져 버렸어요. 노키아의 휴대폰은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름길이다. 그래서 우직지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자병법 읽어드리는 강상구입니다. 오늘은 마흔에 읽는 손자병법 중에서 우회로가 지름길이다 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군쟁이 어려운 이유는 애둘러 가는 길이 곧장 가는 길이고 걱정거리가 이익이 된다는 역발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회로를 지름길로 삼고 이익으로 적을 끌어들일 줄 알면 적보다 늦게 출발해도 먼저 도착한다. 이걸 두고 우직지개라고 한다. 장기판에서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판을 더 잘 본다. 한 발 떨어져서 판 전체를 내려다 보기 때문이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은 책상 위에 올라가 세상을 보라고 가르쳤다. 손정희는 손자병법을 재해석하면서 정상에 서서 전체를 조망하라고 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작은 쥐의 머리에서 큰 소의 머리로 생각을 옮기라고 강조했다. 모두 발상의 전환을 강조한 말들이다. 고정관념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중국에서 평양으로 오는 가장 빠른 길은 영주에서 요하 하류를 거쳐 요동성이나 안시성을 거쳐 고구려로 들어와 오골성을 거쳐 압록강을 건너는 것이다. 이 길은 수양제와 당태종의 공격로이기도 했다. 그러나 당 고종의 명령을 받고 출동한 이세적은 요하 중류를 건너 신성으로 들이닥쳤다. 행군 거리로 따져보면 멀리 돌아가는 길이다. 신성을 통과한 다음에도 오골성을 통과하는 빠른 길 대신 국내성을 지나는 우회로를 통해 남하했다. 과거 수양제와 당태정의 침입이 모두 요동성에서 오골성, 압록강을 잇는 경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구려의 수비도 그쪽에 집중돼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철저히 대비한 고구려군을 피해 국내성으로 돌아 압록강을 건넜다. 이 과정에서 요동 서쪽에 집중 배치된 고구려군은 요동 동쪽에 빈틈을 내주고 말았다. 지름길로 평양성을 공격해 고구려 공격에 실패한 수양제와 당태종과 달리 이세적은 우회로를 이용해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데 성공했다. 걱정거리가 이익이 된 셈이자 손자식으로 말해서 늦게 출발해서 먼저 도착한 격이다. 이익을 중시하면 싸움이 위험하다. 군쟁에서 이익을 중시하면 위험해진다. 군대가 전투에 임해 사소한 이익이나 다툰다면 승리는 물 건너간다. 등산을 할 때 보폭을 짧게 해서 걷는 게 좋다. 당장 힘들다고 보폭을 넓게 하고 몇 걸음 덜 걸으면 편할 것 같지만 오히려 체력 소모가 훨씬 더 많다. 산 정상을 밟지도 못하고 중간에 퍼지기 십상이다. 등산을 할 때는 조금씩 꾸준히 열심히 걷는 게 가장 빨리 정상에 이르는 길이다. 게으른 말이 짐 탐한다고 했다. 왔다 갔다 하기 귀찮다고 한 번에 왕창 등에 지고 가는 것은 일할 줄 모르는 놈이 부리는 헛된 욕심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우직하다라는 말은 어리석고 고지식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곧장 가는 것보다 돌아갈 줄도 아는 계략을 뜻하는 우직지기의 우직도 그 의미가 별반 차이가 없을 때가 있다. 때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길이 사실은 우회로고 우회로라고 생각하는 길이 실제로는 지름길이다. 당장 편하자고, 당장 좋아 보인다고, 당장 탐난다고 욕심내다가는 애초의 목적지와 멀어지는 수가 있다. 육도에 이런 말이 있다. 큰 이익을 꾀하는 자는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므로 자신은 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우직하게 정도를 걷는 게 역발상이다. 또한 싸움에서 이익을 중시하면 위험해진다 라고 한 손자의 말도 기억할 일이다.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세요? 자, 예컨대 이렇게 생긴 산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정상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뭘까요? 이렇게 직선으로 쭉 올라가면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등산로 본 적 있으세요? 등산로는 되게 이렇게 생겼죠? 꾸불꾸불꾸불꾸불.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게 더 편하고 그래서 덜 힘들고 그래서 결국 더 빨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차도도 이렇게 꾸불꾸불 산길을 내죠.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름길이다. 그래서 우직지개라고 합니다. 하도 유명해서 일상 언어에도 쓰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죠. 그게 어디냐면 여기 독일하고 프랑스 국경 1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가 독일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설치를 했어요. 공중 폭격도 소용없고 탱크 공격에도 버틸 수 있고 또 지하 터널로 이어져 있어서 보급도 지장을 받지 않는 지상 최고의 요새였다고 하죠. 그런데 막상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군은 마지노 요새가 아니라 벨기에 쪽으로 우회해서 프랑스로 쳐들어갔어요.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라던 마지노 요새는 한번 써먹지도 못하고 용도 폐기됐습니다. 독일군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길이 질러가는 길이 된 셈이죠. 근데 독일군 입장 말고 오늘은 프랑스군의 입장에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보려고 해요. 프랑스의 입장에서 보면 나 이렇게 멋진 거 만들어 놨어 자랑하려다가 돈만 날리고 시간만 날린 거죠. 프랑스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뭔가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생각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은 판이 보이는데 그거를 본인만 몰라요. 마지노선도 지도 딱 펼쳐놓고 보면은 답이 딱 보이거든요. 독일군이 일로 우회해서 들어오면은 뻥 뚫리는데 그거를 왜 몰라? 근데 그걸 몰라요. 한 20년쯤 전에는요,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백화점에서 TV 매장에서 제일 잘 보이는 자리, 제일 좋은 TV 파는 자리는 일본 소니 회사 TV가 딱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그게 이제 삼성이니 LG니로 바뀌었어요. 소니는 어디 갔냐? 사라져 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브라운관 TV에서 LCD TV로 TV의 표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소니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브라운관 TV의 최강자인데 브라운관을 더 얇게 만들면 되지, 브라운관 TV를 더 크게 만들면 되지, 그러다가 타이밍 놓쳤고 시장 다 뺏기고 만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건요, 소니 TV를 몰락시킨 바로 그 LCD TV를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누구냐? 그게 소니였다는 거예요. 회사의 정책이 브라운관에 집중하느라고 정작 자기네가 만든 LCD TV를 사장시켰고 바로 그 LCD TV를 만든 삼성에 따라잡혔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이런 사례가 사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 비슷한 시기에 휴대폰 시장의 절대 강자는 노키아였어요. 그런데 2006년에 아이폰이라는 게 세상에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벌어지면서 노키아의 휴대폰은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라는 걸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냈던 게 누구냐? 그게 또 노키아예요. 아이러니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 게임, 여기에만 집중하다가 진짜 게임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이걸 놓치는 거예요. 우직지개의 핵심은 사실은 역발상이에요. 발상을 바꿔서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인가 아닌가 되짚어 볼 수 있는 힘,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당장 눈앞의 승부에만 집착하다가 세상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것과 비슷한 실패 스토리가 될 뻔하다가 성공 스토리로 반전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혹시
하이타이라고 아세요? 하이타이를 알면은 아마 좀 연식이 된 분일 거예요. 지금 뭐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이제 뭐 가루를 넘어서 액체가 대세긴 하지만은 한때 하이타이는 세탁 세제의 대명사였어요. 그런데 이 하이타이도 태어나지 못할 뻔한 아주 웃픈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에 영업부장이던 허신구 회장이 외국 나갔다가 이게 가루 세제로 빨리 하는 걸 보고는 이거 우리도 만듭시다 했더니 의외로 회사 내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더래요. 반대 논리라는 건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빨래비누 잘 팔고 있는데 가루 세제를 팔면은 우리가 우리 살 깎아 먹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밀어붙였대요. 밀어붙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장 반응이 영 별론 거예요. 이게 소비자들은 빡빡 이게 빨래비누로 미는데 익숙한데 가루에 풀어가지고 이게 버릇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이 회사가 럭키화학이거든요. 같은 계열사의 금성사가 있잖아요. 금성사에서 세탁기를 만든 거예요. 세탁기에서 빨래비누로 빨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루 세제가 들어가야 되지. 여기서 하이타이가 빵 터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손빨래에는 빨래비누, 그리고 세탁기에는 하이타이, 딱 공식이 성립되면서 하이타이는 LG에서 내놓은 역대 최대 히트 상품 중에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사실 1960년대의 가루 세제 사실 좀 앞서갔어요. 그런데 역발상은 뭐냐? 미래가 아직 안 왔어. 그럼 미래를 앞당기면 되잖아. 이게 역발상인 거죠.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세탁기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가루 세제를 만든다 그래? 라고 한탄을 하기보다는 그럼 세탁기를 만들어서 빨래하는 방식을 바꾸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힘. 이게 손자가 말하는 우직지개.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질러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길이 안 보일 때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잘 보이겠죠? 싸움에 매몰되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상황을 주시하다 보면 의외로 명쾌한 해결책이 나오지도 않을까요? 오늘은 우회로가 지름길이다 라는 부분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저는 손자병법의 또 다른 구절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